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좋았던 상승분을 다 토해내며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포착했음에도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CPI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의 둔화였습니다. 즉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CPI가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 3월이 생각나는 겁니다. 설마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닐 수도? 라는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고, 이 심리는 혼조세를 보인 맵에서 에너지 섹터의 강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이 바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입니다. 7월 75bp를 인상한 후 시장이 8월에 어떤 부분에 반응했고 그 후 현재까지 왜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 그중 금리 인상폭을 낮출 수도 있다는 발언에 시장은 그 부분을 선반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CPI가 발표된 후 시장은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줄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자리 잡았는데, CPI가 발표된 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먼저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는 최근 한 달 자료만으로는 안 된다. 유가는 겨우 7월에 하락했고 이번 7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반영되겠지만 가을에 유가가 상승할 위험이 많다 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꺼뜨렸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역시 7월 CPI가 하락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년 초 금리 인하는 비현실적이다. 연말까지의 기준금리 3.9% 그리고 내년 말에는 4.4%를 예상한다며 생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감행할 것이라 발언했고, 마지막으로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는 7월 CPI는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물가 상승 속도는 여전히 너무 높다. 연말 3.25%에서 3.5% 인상할 것이며 내년 말 3.75에서 4.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에반스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보다는 낮은 금리를 얘기하네요. 즉 다시 돌아와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니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50bp, 25bp 인상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준은 응 아니야 라면서 그 기대감을 꺼트려버렸죠. 아직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은 멀었습니다. 연준은 지난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선반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의 선반영은 뭘까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미 앞으로 인플레이션 둔화를 반영하고 추가로 결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까지 결국 서서히 내려갈 것이다. 이거를 반영할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해소를 의미합니다. 즉 불확실했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고 불확실했던 연준의 행동이 예상되는 거죠. 전 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하락한다면 이는 일시적이며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전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할 거지만 말이죠.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뒷받침해주는 지표가 어제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9.8%로 발표되면서 예상치 10.4%보다 좋게 발표되었고, 더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 전월 대비 하락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려 2년 만입니다. 즉 제조업, 기업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도 이제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결국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과 같은 미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경기 침체 혹은 경제 둔화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즉 완만한 경기 침체 혹은 잠시 경제 둔화가 오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 위기급의 경기 침체가 오냐입니다. 전 굉장히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경기 침체 혹은 둔화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다가올 매수 기회로 보고 있죠. 이미 연준은 만약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제로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몇 달 사이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모두의 바람대로 완만하게 지나가거나
경제 둔화로 끝난다면 결국 경제 호황은 또 찾아올 것이고 자산시장은 다시 강세장으로 들어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 위기급으로 침체가 찾아온다면 연준은 제로금리 정책으로 언제든 돌아설 수 있고 양적 완화를 통해 다시 경제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둔화되면 앞으로의 하락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하락장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 얻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웅죽 가족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투자 원칙의 중요성, 거기에 시간을 활용한 투자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즉 좋은 자산을 들고 최저점에 사르는 욕심을 버리고 웅덩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시간을 활용하여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나스닥 기준으로 209일 동안 무려 마이너스 33.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게도 이는 약세장 평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약세장 평균은 201일 동안 35.5% 하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약세장 평균만큼 그 하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기간과 하락 둘 다 8개월 동안 마이너스 33.7%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를 기준으로 나스닥은 6월 최저점에서 무려 20% 반등하며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봤을 때 나스닥은 강세장에 진입하면 평균 841일 동안 13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설 겁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확실한 둔화를 보기 위해 기존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연준은 확실한 둔화를 확인하면 돌아설 겁니다. 이미 시장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며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 이게 운동, 공부, 삶에서 그리고 투자에 모두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고통과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또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라면, 즉 사업으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과 변동에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대가로 지불하는 대신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에 맞는 자산을 얻게 될 겁니다. 시간을 5년 투자하면 5년의 고통과 맞먹는 자산을 줄 것이고, 시간을 10년 투자하면 10년의 고통과 맞먹는 자산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5년만 투자하고 매도해서 집을 살 건지, 10년 동안 투자해서 원하는 자산을 얻거나 혹은 그냥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돈 쓸 일 있으면 그만큼만 매도해서 쓰고,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같습니다. 이게 우리를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제가 8월 초에 너무 바빠 계좌 공개를 이번 주말에 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 플러스 25%까지 갔던 제 계좌는 올해 마이너스 40% 넘게 하락했고 조롱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원칙대로 줍줍하며 하락장에서 고통을 대가로 8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니 벌써 마이너스 10%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SSO는 이제 양전하기 직전이며 마이너스 50%까지 갔던 USD는 웅줍을 통해 겨우 마이너스 10%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QLD가 여전히 마이너스 14%를 보이고 있지만 203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QLD의 마이너스 14%는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오줄 웅줍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